제가 이제 이 논문을 보고 와, 수면이 이렇게 불충분하면 서카디안 리듬이 얼마나 어떻게 망가져가지고 유전자 발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 서카디안 리듬이 뭐냐면 이 사람도 자연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모든 생물은 낮과 밤에 따라서 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자연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래요. 그래서 낮과 밤을 구분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생체 시스템이 돌아가게 됩니다. 식물만 낮에 뭐 이렇게 강압성 한다고 잎을 피고 밤에 닫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도 낮과 밤에 따라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고 밤에 나오는 호르몬이 있고 다 달라요. 그리고 사람도 이 호르몬의 노예이기 때문에 이게 기분, 행동, 건강에 모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즉 밤에는 자야 되고 낮에는 활동해야 되고 이런 거에 따라서 모두 호르몬 분비가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내 기분, 행동, 건강에 영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일주일 동안 수면을 좀 부족하게 만들거나 충분히 자게 만들거나에 따라서 어떻게 유전자가 변하는지 본 연구예요. 그래서 먼저 서카디안에 따라서 변하는 호르몬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 몸에서. 아침쯤 되면은 코티졸이 제일 올라가면서 잠을 깨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인슐린 저항성하고 관계되는 호르몬들은 낮에 많이 나와요. 근데 밤쯤 되면은 멜라토닌이나 이제 성장 호르몬, 그리고 이제 식욕 조절 호르몬, 그리고 이제 갑상선 호르몬도 이때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깰 때쯤에 이제 코티졸이 나오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일정 시간이 있거든요. 호르몬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잠을 이제 잠자는 시간을 변경해 주면서 이제 혼란이 생긴다라는 걸 이 연구에서 본 거예요. 일단은 실험 디자인을 했어요. 이제 같은 사람으로 한 거예요. 이제 몇십 명의 사람으로 이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자, 원래 8시간, 16시간을 자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본 8시간 자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변화를 줬냐면 10시간을 자게 만든 거예요. 10시간을 한 일주일 동안 자게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잠을 꼬박 밤을 새게 한번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꼬박 밤을 새게 급성 수면 손실이 있었을 때 이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나. 그리고 이 똑같은 사람을 다시 규칙적으로 재운 다음에 네. 다시 어떻게 했냐면 이번에는 수면 시간을 2시간 줄여요. 6시간만 자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해요. 그런 다음에 또 급성 수면 손실을 만들어서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본 잔인한 거예요. 시간이네요. 이게 그래도 6시간이라니. 근데 어쨌든 좋은 게 뭐냐면 같은 사람으로 실험을 이제 반복해서 동일하게 네네. 이제 내 유전자, 동일한 유전자에서 어. 어떻게 패턴의 변화가 생기는지 이렇게 본 거예요. 네네. 그래서 보면은 어쨌든 결론은 대사나 내분비 하는 호르몬의 변화가 다 있었고 그런 쪽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이제 만들었다는 거고, 충분한 수면 후에는 어쨌든 유전자 이런 급성 수면 손실의 영향도 좀 적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충분히 잠은 잔 사람은 평소에 하루 정도 밤새도 그렇죠. 사실 건강에 큰 무리가 없는 거야. 네네. 아, 그렇구나. 근데 평소에 내가 늘 6시간씩 자는 사람이었다. 근데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한번 밤을 샜어. 그러면 엄청나게 타격을 입는 거야. 그쵸. 그런 게 생긴다라는 건데, 일단 결과는 어땠냐면 수면을 8시간을 6시간으로 줄였잖아요. 네. 그러면 변화한 유전자 수가 711개가 됩니다. 네.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711개의 유전자 발현이 이제 크게 변한 거예요. 되게 많이 변한 유전자 수가 711개예요. 사실 유전자 변화는 더 많았거든요. 800 몇십 개였나? 900개였나 그랬는데 좀 많이 변했다 싶은 게 711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한 게 뭐 일주기 리듬에 관련된 거나 아니면 수면이 쭉 진행되게 만드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산화 스트레스에 대응한다든가 아니면 신진대사와 관련된 유전자가 되게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711개가 변했다는 게 되게 좀 놀라웠고, 이 바뀐 유전자 중에 활동량이 증가된 게 267개, 그리고 줄어든 게 444개.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거는 되게 많이 올라갔고, 그러니까 안 좋은 게 올라갔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좋은 게 줄어들고. 그래서 봤더니 어떻게 됐냐. 줄어든 게 대부분 면역 관련된 유전자 발현이 감소했대요. 그래서 잠을 적게 자면은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하루 새고 아, 영국 놀러 갔을 때 코로나 걸렸지. 그래서 어쨌든 면역 관련 유전자가 많이 감소했다. 그리고 증가한 게 뭐냐. 암이랑 염증, 심혈관 질환 위험 유전자 발현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대사 안 좋게 만드는 거. 그리고 대사 좋게 만드는 거는 당연히 감소했겠죠. 그래서 이런 영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 디자인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일주기 리듬의 교란이 왔고 줄었을 때, 그리고 급성 수면 부족 시 반응 유전자 수가 증가했대요. 그러니까는 잠을 적게 잤으면은 이때는 반응을 좀 적게 했대요. 이렇게 잠을 못 잠으로 인해서 유전자 반응 수가 여기에서는 122개였다면 여기에서는 856개가 반응할 정도로
진짜 엄청나게 뭐가 변할 정도로 반응이 심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인 것 같아요. 연구원에서 늘 적게 자다가 이렇게 오라서 자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특히 대사, 염증, 면역,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니까 그게 되게 중요했고 이런 면역 관련 연구는 되게 많아요. 이게 부분적으로 수면이 조금 감소하면 특히 NK 세포라고 면역에 좀 중요한 세포가 있거든요. 네. 면역 실험할 때 NK 세포를 좀 많이 쓰는데 특히 암에 중요한 거예요. NK 세포가 면역력의 대표적인 세포인데 수면을 여긴 더 심했어. 하루에 4시간만 자기 한 거야. 물론 밤새기는 안 했어요. 4시간만 제한했을 때 NK세포 활동이 72%가 감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암세포를 죽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뭐 어떤 일본인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는데 11년 동안 추적 연구를 했거든요. 3천 몇백 명 가지고. 그랬을 때 이런 NK세포 기능이 저하했을 때 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모든 부위를 통틀어서 평균적으로 했을 때 한 1.6배 정도 더 높은 걸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4시간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기 개발한다고. 수면 사이클이라는 게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비렘 수면을 할 때 우리가 신체를 치유하고 렘 수면을 할 때 꿈을 꾸고 뇌를 청소하고 하면서 감정 처리도 한단 말이에요. 꿈을 꾸면서 막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막 꾹 참고 말 못했던 거를 꿈을 꾸면서 맞아. 막 해결을 하고 뇌 청소도 이때 합니다. 그래서 또 신체 치유하고 뇌 치유하고 신체 치유하고 뇌 치유하고를 반복하는데 이 반복하는 수면 주기가 뭐 90분에서 120분 간격으로 이제 반복을 한다고 해요. 근데 혹자는 이제 70분에서 120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일단 보통 평균 90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이클을 몇 번 도느냐가 사실 내 청소하는 거랑 내 신체 치유하는 거랑 네. 연관이 돼요. 그런데 내가 6시간 잔다? 그러면 이제 3번 정도 도는 거죠. 근데 내가 7, 8시간 잔다? 그러면 이제 한 번이라도 더 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걸 좀 추천드리는 거고 그리고 얕게 자는 거하고 깊게 자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맞아. 차이가 네. 깊게 자는 사람들은 이게 단계가 내려갈수록 정말 신체 회복이 잘 되고 내 몸 청소를 잘하는 구간이 들어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깊게 자야지 사실 피로가 잘 풀려요. 그렇죠. 그래서 깊게 자는 사람들은 이 첫 단계에 제일 깊게 내려가는데 이렇게 밑에 깊게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내려갔다 올라갑니다. 근데 얕게 자는 사람들은 이 깊은 단계를 잘 못 내려가요. 그래서 4단계까지 못 내려가고 여기서 끝내고 올라가고 계속 끝내고 올라가고 거의 뭐 깨다시피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쵸, 얕게 그쵸. 자시는 분들은. 네, 네. 그럼 또 살짝 내려갔다가 또 깨. 그리고 살짝 내려갔다 결국 이제 깨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깊게 잔 사람과 얕게 잔 사람은 같은 8시간을 잤는데도 다른 거죠. 이 피로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몇 시간 잤는지 중요하다. 그리고 얼마나 깊게 잤는지 중요하다. 깊은 잠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똑같은 시간을 자지만 11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난다고 치더라도 어렸을 때는 훨씬 깊은 잠을 많이 자는 시간이 많아요. 오래 머무르잖아요. 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부분을 좀 되게 짧게 머물고 찍다 가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깊은 잠이 좀 어려운 측면이 확실히 노화에 있어서도 있긴 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얼마나 자는 게 적당할까 보면은 지금 나이대별로 알려드린 거거든요. 네. 그럼 내 나이대를 찾아보세요. 몇 시간 정도 자야 되는지. 그거 정도는 좀 자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영양제 바로 말씀드리면 잠 영양제를 지난번부터 이제 제가 정리해서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잠 영양제가 있습니다. 크게 2가지로 나눠요. 잠을 좀 빨리 드는데 도움되는 영양제. 물론 얘네들도 잠을 계속적으로 깊게 끌고 가는데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구에서는. 그리고 잠을 좀 더 유지하는데 깊게 유지하는데 도움되는 영양제 2가지 크게 나눌 수 있고 첫 번째는 거의 가바 위주예요. 보면은 가바도 있고 락티움도 가바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바 쪽이죠. 네. 시계꽃 추출물도 가바 수용체 활성화예요. 네. 가바적이고 마그네슘도 자체적으로 이완을 도움을 주지만 가바가 결국 잘 작동하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아까 강미님도 마그네슘 먼저 먹고 네. 뒤에 가바 먹는다고 한 게 이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강미님께서는 가바가 잘 효과가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마그네슘 있으시면은 그걸 같이 드시면서 마그네슘 부족이면 가바가 네. 잘 작동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네. 평소에 좀 마그네슘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길 바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장하고 싶은 양은 체중 곱하기 최소 6? 최소. 최소 네. 최소 6 정도.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60kg다. 그러면 360. 그러니까 하루에 100짜리 4알 정도는 드셨으면 좋겠다. 네, 근데 하는 그게 게. 효과가 없으면 하나씩 조금 늘어보시면서 효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모바일 미네랄 해서 용량을 더 용량이 때려 먹었지만 저는 10배 10배 정도. 네, 먹었죠.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서야 좀 조금 먹혔죠. 효과가 왔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뭐 모바일 미네랄 검사를 했기 때문에 알 그 수 있는. 용량으로 더 때려 먹었지만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어서 좀 보수적으로 잡고 체중 곱하기 6 정도는 드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잠을 좀 유지하고 깊은 잠을 자는데 도움되는 영양제는 거의 이제 멜라토닌 형성에 도움되는 영양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로토닌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네. 여기 보면 L-트립토판, 5-HTP는 여기서는 영양제지만 한국에서는 아니라서 이것 말고 대부분 L-트립토판으로 먹어요. 네. 네, 이거랑 이게 이제 전환돼서 5-HTP로 갔다가 이게 세로토닌으로 합성되고 이게 멜라토닌으로 합성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식물성 멜라토닌 나와서 이것도 이제 공동구매 예정에 있고요. 네. 거의 이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세인트 존스 워트나 테아닌도 세로토닌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고 추가로 뇌 알파파를 이제 증가시켜서 이제 뇌가 쉴 수 있는 이제 그 서파로 이제 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네. 테아닌도 효과 봤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리고 이노시톨도 세로토닌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영양제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 만약에 잠은 잘 드지만 중간에 계속 깬다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많은 것 같아요. 이분들은 저녁에 좀 고탄수화물 식사를 한 경우 그럴 때는 저혈당증으로 깰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탄수화물로 피크를 이렇게 치고 이게 내려오는데 내려온 게 깊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고혈당을 치고 나면 깊이도 더 깊어져요. 네. 그러면 내 몸은 갑자기 저혈당이라고 응급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뭘 먹으라고 잠을 깨워요. 네. 그런 경우 첫 번째. 근데 그 아예 너무 무탄수 하시는 분들도 그럴 수가 있어서 또 저녁에는 또 조금 탄수화물 섭취를 추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잠이 안 오면. 잠이 안 오면. 잠이 안 오는 경우. 근데 깨는 지금 경우는 아니고. 지금 깨는 경우를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잠이 안 오는 경우는 너무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서 잠이 안 올 경우에는 탄수화물 조금 먹을 수는 있어요, 저녁에.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중간에 깨는 경우는 첫 번째 저혈당증. 그러니까 저녁에 특히 탄수화물 섭취를 많이 하고 주무시는 경우. 네. 라면을 하나 하고 잤다거나 뭐 이런 것도 되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간 기능이 안 좋은 경우. 이것도 약간 혈당 문제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저녁 식사를 끝내고 이제 수면할 때는 소화가 거의 다 된 상태예요. 네. 그럼 우리가 잘 때는 우리가 뭘 안 먹어주기 때문에 혈당을 그래도 계속 우리가 유지를 하잖아요. 80대로. 80대로 유지하는데 이게 에너지는 세포가 계속 쓰기 때문에 당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70, 60으로 떨어지면 얘가 다시 이걸 복구를 해요. 자동적으로. 그 복구를 어떻게 하냐. 간에 있는 저장된 글리코겐을 분해해가지고 포도당으로 분해한 다음에 그걸 쓴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간 기능이 좀 떨어지신 분들은 이게 좀 빨리 잘 안 돼. 그래서 자꾸 깨는 거예요. 뭐 이분들은 오히려 간 서포트 영양제를 드시는 게 간 오히려 기능 개선에 좋을 수 도움 있어요. 주는 거니까 나을 수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멜라토닌이 들어있는 이런 주스 같은 것도 이 수면에 도움되니까 이런 것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수면 영양제 쪽으로 조합을 해드릴 때는 이런 이노시톨이나 아니면 가바, 마그네슘 되게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뇌로 가는 트레온산 마그네슘이 따로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수면에 진짜 문제가 있으면 이 마그네슘으로 전부 바꾸지 말고 왜냐면 굳이 이게 되게 용량은 작은데 또 엄청 비싸잖아요. 비싸잖아요. 비싸기 때문에 트레온산 마그네슘을 저녁에 먹고 일반 마그네슘을 낮에 보충하는 식으로 하는 거를 좀 조합해서 추천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뭐 인지 기능도 좋고 수면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마그네슘 추천드리고 그 외에도 이제 트립토판이나 테아닌도 세로토닌 증가에 도움이 되니까 이런 조합들을 해서 나에게 맞는 거를 찾기를 좀 추천드려요. 맞아요. 왜냐하면 수면에 문제가 있는 건 다양한 이유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가능하면 저는 이렇게 단일 제제로 좀 먹어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쵸. 왜냐하면 뭐 마그네슘도 들어있고 테아닌도 들어있고 이것저것 섞어놓은 영양제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뭐가 잘 들었는지 몰라요. 그걸 아는 게 사실 또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그게 원인이 또 알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내가 잘 듣는 영양제를 찾는 게 좀 중요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을 다 만드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아미노산 공급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단백질 보충을 내가 평소에 잘 하는지 근데 단백질 보충해도 내가 소화가 잘 안 된다면 소화를 잘 못 시키면 아미노산 공급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평소에 소화를 잘 못 시키면 소화 효소를 좀 보충하는 걸 추천드리고 아니면은 아미노산 보충제를 단백질 섭취 잘 못한다면 네. 이것도 수면에 도움이 되니까 좀 추천드리고 싶다는 막 몸이 피곤해